안녕하세요. 스키몬 웨스트의 션킴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컨텐츠 보는 낙으로 사시나요? 어떤 분들은 주말 드라마, 예능 보는 낙으로 일주일을 버티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기묘한 이야기와 같은 대박 미드의 다음 시즌을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도 있겠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는 작가의 신작을, 그리고 웹툰을 기다리신 분이라면 웹툰의 다음 화를 기다리는 설렘과 함께 생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에게 그런 설렘을 주는 건 당연히 영화이고, 그 중에서도 여전히 저는 신작 장편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트레일러를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클릭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애정하는 스튜디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차기작이 가장 기대되는 그런 스튜디오 한 곳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쟁, 쿠데타, 내전 등을 거치며 한때는 여성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대학 교육도 받을 수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좀비 아포칼립스보다 더 혹독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11살 파바나의 시선으로 보여준 2017년작 브래드위너.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아무도 모른다처럼 어린아이가 피치 못하게 한 가정의 브래드위너, 즉 가장이 되어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을 처연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스튜디오 특유의 환상적인 분위기의 동화와 교차 편집으로 상황을 묘사해 아무도 모른다보다는 아이를 조금 더 상냥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 이전까지는 중동에서의 여성의 삶을 대표적으로 잘 그려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페르세폴리스의 느낌도 담고 있지만, 다큐보다는 조금 더 환상적인 분위기와 캐릭터성을 담고 있어서 대중성을 한 스푼 더 가미한 영화입니다. 아일랜드의 설화를 기반으로 만든 Song of the Sea 그리고 The Secret of Chaos는 스튜디오의 시그니처 아트 스타일이 된 독특한 문양으로 설화의 신비로움을 화면 가득 채웠습니다. 영국 본토도 아닌 아일랜드에 위치한 이 자그마한 규모의 스튜디오, 한국보다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그동안 만들어온 장편 애니메이션을 모두 100억 이하로 만들어온 스튜디오, 3편을 만들어 무려 3편 모두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된 스튜디오, 바로 카툰 살롱이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차기작을 기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어디인지 묻는 질문을 커뮤니티欄에 남겼었는데, 많은 분들이 픽사, 디즈니, 지브리, 라이카, 그리고 톤코하우스도 은근히 많이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톤코는 아직 장편을 만든 적은 없는데 그 전에 만든 단편이나 스트리밍 시리즈가 잘 알려져 있어서 벌써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 관객들은 아직 잘 모르는 스튜디오인데 역시 이 채널에는 진성 덕후분들이 많이 모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올해가 가기 전에 톤코 관계자의 인터뷰를 한번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해 주신 스튜디오들은 모두 꾸준히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언급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저희 원픽은 카툰 살롱일까요? 개인적으로 카툰 살롱의 차기작이 가장 기대되는 5가지 이유를 빠르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미친 게 장편 작품을 3편 만들었는데 이 3작품 모두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노미네이션 됐다는 점입니다. 처음 스튜디오 개시부터 이 정도 성과를 보인 곳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굳이 뽑자면 여기 정도?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이 대수겠냐 싶지만, 아카데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 베니스, 베를린, 선댄스,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앙시, 히로시마, 자그레브와 같은 권위 있는 페스티벌의 상보다 훨씬 대중적인, 그리고 특히 북미 영화 쪽의 현재 취향도 파악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박스오피스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만한 영화라는 좋은 지표가 되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미권 작품이 아닌 작품이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건 2002년에 Spirited Away,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유일합니다. 이때를 계기로 디즈니가 적극적으로 지브리 작품을 북미에 배급하기 시작하기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작품이 연이어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션 되면서 작품성과 퀄리티를 인정받는 동시에 헐리우드에 이 스튜디오에 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고 일단 여기 팬질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작품의 제작비를 조달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 후덜덜한 규모의 덕질을 한 성덕은 이름하여 안젤리나 졸리. 졸리는 자신의 딸이 이 스튜디오 작품의 빅팬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말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삶을 다룬 원작 소설 브래드 위너라는 스토리에 투자한 걸 보면 본인의 사심이 더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네요. 뭐 좋은 작품에 덕심으로 투자하는 이런 사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스물스물 넷플릭스 그리고 애플을 필두로 미국 자본이 이 아일랜드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에 관심을 내비추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어쨌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펼치고자 하는 이야기에 제한이 없어지고 좋은 아티스트 그리고 테크니션들을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분명한 희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유연하게 연대할 줄 아는 스튜디오라는 점입니다. 브래드 위너를 제작할 때도 비슷한 규모의 캐나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스튜디오들과 연대해 제작하였고 Song of the Sea는 그보다 더 많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스튜디오들과 합작으로 프로덕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감독, 시나리오 개발, 기획 등이 아일랜드에서 이뤄지더라도 제작까지 본인들이 모두 진행하려고 하면 스튜디오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하는데 그럼 한 작품의 흥행 여부에 따라 스튜디오의 존망이 갈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프로덕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Secret of the Chaos라는 작품의 미국 배급을 시작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G-Keys라는 배급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ret of the Chaos를 아카데미에 노미네이션하게 만드는데 가장 혁혁한 공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이 인디 애니메이션 배급사는 과장 약간 보태면 카툰 살롱과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Secret of the Chaos 이후로 치코 앤 리타, A Cat in the Paris 등 다수의 수작을 미국에 배급하였고 아카데미에 노미네이션 되도록 도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디즈니로부터 지브리 작품 북미 배급권을 인수받았으며 최근에는 예전의 명작이었던 곤 사토시 감독의 퍼펙트 블루나 최근 명작인 호소다 마모루, 신토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들도 미국에 배급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스가 G-Keys는 Sophisticated Indie, 즉 세련된 인디 작품을 배급한다고 평가하였는데 딱 그에 맞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배급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말 그대로 저세상 상상력과 감동을 선사했던 지브리의 제작 스튜디오 잠정 폐쇄 뉴스는 놀라운 소식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미 예상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야자키를 대체할 다른 감독이 없었으니 뭐 굳이 뽑자면 반딧불의 묘 가구야 공주 이야기를 감독했던 타카하타 이사오 감독이 있긴 하지만 미야자키 온과 동년배이시니 지브리 스튜디오는 이들의 은퇴와 함께 그냥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재정비라고 하고 최근엔 다시 프로덕션을 시작하였다고 했지만 이미 핵심 인력들은 본인들의 스튜디오를 따로 차린 상태라서 과연 이전 명성에 걸맞는 작품이 나올지는 의문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스튜디오가 한 사람의 스타 감독에게 기대는 순간 언제 어떻게 갑작스러운 쇠락의 길을 걸어도 놀랍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카툰 살롱의 팬들도 약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Secret of the Chaos 그리고 Song of the Sea 모두 탐 무어라는 젊은 감독에 의해서 연출되었고 그가 스튜디오 창립 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탐 무어가 잘못되면 저 스튜디오의 미래는 없는 거 아니야? 혹시 탐 무어가 슬럼프 시기가 오면 어쩌지? 와 같은 우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근 작품인 브래드 위너를 통해 그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 바로 새로운 얼굴인 노라 투움이라는 감독에 의해 연출되었고 이 작품 또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션 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노라 또한 탐 무어와 함께 카툰 살롱의 창립 멤버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 한 명의 스타 감독에 기대는 스튜디오가 아니라는 점은 증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스튜디오가 갑자기 망할 걱정 없이 덕질할 수 있다는 좋은 징조가 될 거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온 새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설화, 역사 혹은 본인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미미하게 다뤄지지만 영화 안에서 주인공의 처지와 함께 교차 편집으로 계속 등장하면서 그 힘이 점점 거대해져 갑니다. Hey, Mr. Sulaiman! Tell him what happened. Tell him your story. The toy on the street. I picked it up. It exploded. I don't remember what happened after that. Because it was the end. It's working. Sisters always fight each other. One day I found a toy on the street. I picked it up. It exploded. It was the end. 그 이야기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절망적인 현실을 버텨가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죠. 특히 브래드 위너의 경우에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이야기 그 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툰살롱은 이야기 자체의 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카툰살롱이 영화로 풀어낸 이야기 그 자체도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핍박받으며 살아갔던 이들에게 또 다른 이야깃거리 혹은 희망이 되었을 거라 상상해 봅니다. 다루고 있는 소재, 이야기 자체의 힘을 믿고 있는 스튜디오,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지킷, 넷플릭스, 애플 등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스튜디오, 아카데미 3연속 노미네이션이 될 만큼 기획, 제작, 스토리텔링 실력이 있는 스튜디오, 제가 카툰살롱의 차기작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스튜디오의 작품을 하나 보고 싶다면 가장 특유의 색이 잘 배어있는 Song of the Sea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Song of the Sea와 브래드 위너 모두 왓챠 플레이에서 확인 가능하고 브래드 위너는 넷플릭스에도 있으니 스트리밍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키먼 웨스트의 션킴이었습니다.